대표입니다. 영상 보시죠. 같은 해에 나온 마더와 차오입니다. 마더 김혜자 배우님이 나온 거고 봉준호 감독의 지금까지 최고작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하고 끝에 이제 김혜자 배우가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그거 대단한 작품이에요. 핫도그 시킨 게 와서 먹겠습니다. 살인의 추억과 극장전. 살인의 추억 굉장히 재밌죠. 너무너무 대단한 영화예요. 강원 여기 굉장히 많이 와주시잖아요. 어떤 데 보면 한 80만, 90만 가까이 되는 조회수가 있는데 이 중에 반만 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가 바뀌고 조금 더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이 친한계들의 우려, 이번 전당대회 안 나갔으면 좋겠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이슈인 가운데 라방을 통해서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불참을 비판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야 한다. 중동 정세 때문에 불참할 게 아니라 중동 정세 때문에라도 참석해야 한다. 실리 외교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박규택 의원님, 조기현 변호사님, 박성민 전 최고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몸풀기에 계속 나서고 있는데 나토에 불참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니 왜 안 가느냐, 가야 된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라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곽 의원님? 지금 그 나토 안보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석을 할 것인지 여부가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네네. 아마 정부 내에서는 불참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부 내에서도 참석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리 외교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예. 이거는 뭐 외면 외교죠. 사실 현안을 외면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정세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일수록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나토 안보회의에 적극 참여하셔서 지금 국제적인 정세 파악도 하시고, 또 비록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지금 나토의 뭐 체코는 원전 수출, 또 폴란드는 방산 물자 수출, 우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번 기회에 새로 대통령에 취임하셨으니까 또 나토에 가셔가지고 이런 외교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그것이 실리 외교다. 전 이렇게 보여지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이 미국 중심의 어떤 나토 체제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된 것이라고 보세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어떤 국제적인 안보 질서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 나토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선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 러시아나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실리 외교라고 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이게 실리 외교가 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좀 선명한 모습을 보이고, 물론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리 외교가 맞겠지만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다 더 확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민 전 최고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아직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실리 외교 노선을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나토의 참석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거나 하는 일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현안이 산적한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벌써부터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시지 않으셔도 어떤 뭐 고위, 그러니까 외교나 안보 라인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수도 있고 특사를 보낼 수도 있는 방안은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벌써부터 어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노선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물론 나토 참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만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다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 라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당대회 나오리라 보십니까? 나오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다만 이 원내대표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친한계 측에서 오히려 이 당대표로 출마를 하는 것을 뜯어 말리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결선 투표도 없이 TK 기반의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른바 개혁을 주창하는 세력이라던가 아니면 내부에서 친한계만큼은 절대 당권을 내어줄 수 없다라는 비토 정서가 분명하게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구심력이 어떤 쇄신과 변화를 향하기보다는 TK 중심의 주류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원내대표 선거였기 때문에 네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섣부르게 갑자기 이제 출마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몸풀기에 나섰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국 민심 투어를 진행 중이고요. 한동훈 전 대표 봤듯이 당원 확대 운동과 라방 현안 관련 SNS. 김문수 전 후보는요. 전당대회 출마 생각 없다라고 최근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 측근들과 이제 산행, 플라우프 턱걸이 이런 행보는 계속 보이고 있어요. 들어보시죠. 혹시 전당대회 좀 생각해 보셨는지?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혹시 추대 여론이 만들어지면 좀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는 아직 없는데 과정도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 생각이 없다. 이 출마는 안 한다가 아니군요. 출마 생각이 없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출마 생각이 없다. 하지만 출마할 것이다. 라고 보십니까? 단일화하겠다. 하지만 단일화 안 했던 것처럼 혹시 출마 생각 없다. 하지만 출마할 거라 보십니까? 저는 김문수 전 후보가 출마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조금 전에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단일화 생각이 있다 했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지금 우리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건을 한다. 그 사실 단일화 시건은요. 제가 봤을 때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인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뻔했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이른바 지도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단일화 이슈가 묻혀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김문수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들이 알려지면서 그러면서 40% 넘는 득표를 갖다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또 전당대회 나와서 당대표를 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존에 쌓아왔던 그 좋은 이미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김문수라고 한 정치인은 역시 그 식언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김문수라고 하는 분은요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에게 있어서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될 수는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하나의 그 고문 또는 원로로서 우리 국민의힘에게는 이렇게 깨끗한 정치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본인에게 있어서나 국민에게 있어서나 훨씬 더 그 좋은 자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당대표에 나오는 순간 그것이 모두 다 반대가 되어버릴 것 같기 때문에 상징으로 좀 남아 계시는 게 낫다.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런 부분들이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도 지금 전당대회에 나갈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 민주당에서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이 전국 투어 한 거로 봐서 그리고 최근 안철수 의원의 재발견이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팬덤이 굉장히 많다. 김문수 후보는 일단은 마음이 없다. 어떻게 보세요? 누가 나오고 누가 안 나오려고 보세요? 나갈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저렇게 세 분의 얼굴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될 필요가 없겠죠. 그렇군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 출마 안 하실 분의 행보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데 본인이 나서서 전당대회를 나가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과 입장은 현재로서는 아닌 거죠. 그렇군요. 등 떠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싶고요. 한동훈 대표와 김문수 후보 간에 사실상 서로 좀 눈치 게임 비슷하게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오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돼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그렇게 명예롭거나 성공할 수 있는 대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인데 돼도 지금 당대표 어려운 자리인데 그나마 그것도 안 되는 전당대회에는 안 나오겠죠. 나왔다 치면 크리티컬하다.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특히 두 분 안철수 후보도
분명히 뭐 출마 의사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동훈 전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 간에는 네. 이 서로 간에 누가 먼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냐를 가지고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 관계상 두 분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그 같습니다. 두 분이 붙으면 지난 대선 경선 때 두 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1, 2위를 아슬아슬하게 예. 겨룬 바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까도 궁금합니다. 두 분의 사실은 개인 역량 가지고 결과가 좌우되는 선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당내 역학 관계를 보면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여전히 영남 기득권의 이 위세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도고 이게 전당대회는 이제 이 선거 방식에 의해서 결과가 원내대표 선거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히 확인된 거는 영남 의원들의 주류 의원들께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불리를 지금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